동물 학대 현장이나 안락사 위기에서 구조된 개들을 돌봐준다는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 한눈에 보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의 유기견들.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다가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SNS의 홍보글과는 달리 유기견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죽어서 그 앞에다 묻었대요. 약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대체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애기들 밥 주고 청소할 사람 봉사자를 구한다고 글이 올라왔길래 승낙을 받고 가게 됐어요. 봉사자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지난 1월 해당 보호소를 찾았다는데요. 그런데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지저분한 상태였다는 보호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유기견도 있었다는데요. 사랑이가 너무 말라서서 그렇지 않아도 눈에 띄었었는데 그럼 얘 많이 아프니까 병원 좀 데리고 가봐라 그랬더니 치료비가 없대요. 결국 이 씨가 직접 동물병원에 사랑이를 데려갔는데요. 당시 구토를 하면서 피까지 뱉어낼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는 사랑이. 대체 사랑이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전반적인 신장 수치들이 너무 높아서 요걸 좀 떨어뜨리는 수액 처치, 그다음에 이제 신장 수치를 조금 감량할 수 있는 보조제 투여.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태로 내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후가 좋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결국 병원에 온 지 하루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뜻밖이었습니다. 신장에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이 투여되거나 섭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그 다음 날 뭐 듬직이, 깜순이 비슷한 증상으로 내원했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 바뀌었죠. 제가 추측하는 방향이. 사랑이가 폐사한 날 2마리의 개가 더 병원에 실려왔는데요. 깜순이는 6일 만에, 듬직이는 진찰을 받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같은 견사에서 같은 보호자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동시다발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기에는 힘들죠. 대체 개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년 전 개들은 불법 개 농장에서 구했다는 구조자에게 연락해봤습니다. 평생 위탁이면은 이 비용을 따로 지불을 하나요? 자신이 키울 처지가 안 돼 새 주인에게 입양될 때까지 보호비와 사료비 명목으로 거금의 위탁비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유기견 보호소의 수입은 위탁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시적인 후원 모금은 물론 유기견 치료비에 쓰겠다며 갈치까지 판매했는데요. 위탁비에 후원금까지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런데 얼마 전 해당 보호소 봉사자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들은 이 씨. 그럼 그 주사가 어디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얼른 가. 임수 얼른 가. 미련 갖지 말고 얼른 가. 수의사도 아닌 원장이 직접 독극물을 주입했다는 의혹. 그런데 처음에 죽고 개체수파 갈 때 280여 마리 됐었거든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제가 이렇게 세면서 동영상 찍었을 때 120마리밖에 안 됐었어요. 이렇게 죽은 개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이 씨의 말이 사실일까요? 확인해 보기 위해 해당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마을에서 꽤 떨어져 있는 보호소. 아무도 안 계세요. 야, 안녕하세요. 저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나왔는데요. SNS 게시글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던 소장입니다. 이곳에서 거주하며 홀로 유기견을 돌보고 있다는 소장 김 씨. 먼저 유기견들에게 직접 주사를 놓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물어. 물 주는 것밖에 없어요. 잘해 뭐.
도둑이 다 있을 리가 없고 그 약이 내가 알기로는 뭐 4년 5년 전에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죽는지는 몰라도 동물권에서 뭐 그냥 죽나게. 그렇다면 개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바에서는 그래요. 내가 엇보여야 해서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 자신이 3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들이 우울증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는 황당한 답변. 유기견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못하다 보니까 입양을 우리 집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개 강아지에 맞춰 6,000대가까지 없습니다. 이런 개 이거 자체를 무조건 입양을 보내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전 소장이자 아내인 서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관리가 어려워지자 유기견 대부분을 국내와 해외로 입양 보냈다는 겁니다. 소장 김 씨의 말에 따르면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200여 마리가 입양을 갔다는 건데 제보자 이 씨는 무언가 몇 미심쩍답니다. 마리가 정확하게 간지는 몰라요. 소형견 위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형견도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열흘 동안에 5마리가 죽었거든요. 그럼 한 달에 5마리만 죽어도 1년이면 60마리잖아요. 이렇듯 의문을 제기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가 차에 치여 다친 개의 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SNS로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구조된 날 이미 죽은 개를 마치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었습니다. 당시 소장이었던 부인 서 씨는 구조한 유기견의 수술비를 구한다며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에 전국의 애견인이 정성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나흘 만에 609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수술비가 필요하다던 유기견은 알고 보니 이미 죽은 개였다는 것. 거짓 모금이 알려지고 서 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솔직한 말 자원 취급을 안 했어요. 개를 키우면서 모금해가 사기 모금을 해가면서까지도 개를 늘리서는 안 되지요. 개를 끌어모으는 사람이 일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말하면 애니멀 호드 같은 사람인 거예요. 현재 소장 김 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후죽순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없는 현실. 평생 위탁 뭐 해가지고 네, 한 번에 500만 원씩 받고 네. 이렇게 얘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안락사 없이 보관해주겠다. 한 3달 키우다가 자기 서류상 드러나지 않는 자기 지인한테 넘긴 다음에 그 개를 죽여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고 실제로 동물자유연대에서 고소한 적도 있거든요. SNS를 통한 유기견 관련 모금이 활발해지면서 불투명한 모금과 그 사용에 대한 의혹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 사실 제보자 이 씨도 인근에서 사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인치님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후원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갖고 쪼개서 쓰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체계가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살아오는 판이긴 해요. 보호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들기는 하지만 유기견 보호소의 운영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개가 입양이 안 되면은 평생 책임져야죠. 내가 구조했다고 생각하지 뭐. 이런 식으로. 참 암울한 현상이에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유기견들. 하루빨리 개인의 무법천지인 사설 유기견 보호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무분별하게 키우셔서 막 이렇게 번식이 되고 그 개들이 또 들개가 되고 지금 들개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시골개 중성화 사업 1순위. 법의 테두리 안에 이제 또 후미진데 숨어 있는 불법 번식장들이 또 더 세밀하게 단속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러면 많이 유기동물에 투자하는 어떤 이런 나라 예산도 엄청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